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카카오페이 경영진 지분 매각으로 인한 앞으로의 주가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좀 말이 많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진들에 대한 지분 매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길한 징조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지분 매각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상장된 회사가 굳이 지분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시간 외로 블록딜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 뭐 그 정도 금액은 크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좀 거래되는 부분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고자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 경영진 지분 매각에 대한 의미를 좀 해볼게요. 경영진 지분 매각. 이 반대로 지분을 매수를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분 매각은 뭘까요? 지분 매각. 경영진이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를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어찌됐든 뭐 경영진들이 생각을 한 것도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틀린 부분이니까. 하지만 경영진들이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회사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결론을 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적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지분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대주주인데 내 지분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 뭐 그들은 50%에서 1%를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그 1%를 어차피 개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그 개인은 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분 매각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로 이제 경영진들이 지분을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반대로 우리 회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영진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개 그 자기네 주식을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던 회사들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었던 적이 매우 많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해서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카카오 페이에 대한 경영진 매각은 경영진들의 지분 매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지난 일인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굳이 이 경영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냥 다 매도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차등적으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호해서로 딱 묶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각을 한 부분은
이제 그 스톡 옵션으로 받았었던 거에 대한 부분으로만 행사를 한 부분들이라 기존의 상장 전에 대한 부분들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외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더 있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의 리밸런싱까지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들어오는 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시장의 판단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 끝나고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떨어지고 월요일날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고, 그래서 3일 동안에 6%, 3%, 9%,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3일날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그날은 이제 9만원에 신규로 이제 상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19만원으로 마감이 돼서 뭐 잘 상장이 된 거죠. 그리고 떨어져서 14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4만원까지 상승을 했다. 근데 24만원에 매도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뭐 20만원 정도 시점에서 매도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3일 동안 내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를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매수세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기관 외국인 매수 아니고서는 개인들의 매수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 자체가 23조예요. 그럼 23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금융회사들을 한번 보면, 근데 카카오페이는 좀 애매하죠. 뱅크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인터넷 은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3은행도 아니고, 뭐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 큰 23조로 상장이 됐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과하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가치로 저걸 저렇게 매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씩 나는 회사거든요. 근데도 시가총액 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시가총액 3조 9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1조씩 내요. 그리고 삼성증권 역시나 1조 1000억씩 영업이익 내고 매출이 2조 정도씩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가총액이 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카카오뱅크는 뭐 실적이라도 나죠. 뭐 2천억씩 뭐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평가를 받아서 뭐 어찌됐든 플랫폼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낸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근데 카카오페이는 수익도 안 돼. 수익도 안 나. 그래서 2분기까지 26억 나왔습니다. 26억. 영업이익 26억. 근데 시가총액이 23조다 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영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장을 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평가를 받았다.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이때 아니면은 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바로바로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다시 뭐 매수 유입이 돼서 기관이나 외국인 뭐 개인이 확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매수나 기타 다른 쪽, 뭐 ETF 쪽 관련된 자금도 간접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영진의 매각에 대한 부분의 노이즈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 구간이 지금 이제 18만원에서 17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17만원 정도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뭐 딱 떨어지는 가격이죠. 16만원, 15만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하락이 확 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7만원, 18만원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20만원을 회복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개인 투자자들을 좀 생각해 달라라는 거, 좀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